정부가 AI 추경 예산을 집행하고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기술 개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인데요. 대한민국 AI 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AI 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선도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AI 기술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고 또 우수한 IT 인프라 그리고 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죠. 최근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발표한 2025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선도 그룹인 미국과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AI 강국 탑3 진입을 목표로 기술 개발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AI를 우리 경제 산업 구조 전환과 또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국가 전략으로 이렇게 보고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이나 활용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선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발표낸 게 있는데요. 예. 국내 기업 10곳 중에서 4곳이 실제 기술을 AI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좀 자세히 보면 대기업이 65%, 또 중소기업이 한 31% 정도 이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꽤 도입률이 높다, 아니 상당히 높다로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AI 검사나 예측 장비를 통해서 불량률도 낮추고 생산성도 최대 20%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유통 분야에서 살펴보면 쿠팡이나 네이버 이쪽에서 보면 이 물류 최적화를 AI를 이용을 해서 배송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경우에는 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 AI를 이용해서 이상 거래 금융 거래를 탐지하게 함으로써 수백 원 규모의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등의 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동통신 3사 역시 특히 상담 업무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30% 이상의 또 효율성을 높였고 그 외에도 또 굉장히 광범위한 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망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기 소비도 줄이고 하는 등의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I는 기업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또 안전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점점 더 AI가 진영화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점점 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도 AI의 잠재력을 그리고 가능성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AI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성공적으로 또 생태계도 조성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4단계로 이루어진 핵심 요소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AI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실은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에 3단계 또 많게는 5단계까지 나누는데 주로 이제 4단계의 어떤 분류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전략의 4단계는 사회 전반에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AI가 미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들 단계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단계는 인프라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들으신 GPU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GPU가 들어간 서버 그리고 이 GPU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
대용량의 스토리지, 그리고 이를 또 서비스와 결합하고서 이렇게 일반 고객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 1단계 인프라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파운데이션과 모델입니다. 뭐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나 뭐 또 구글의 제미니,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모델은 또 챗GPT 뭐 3.5, 4.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위에서 이 같은 파운데이션과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과 자원을 구축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인데, 결국 이는 인프라와 앞서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된 상태에서 이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각 서비스별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 AI 사용으로 뭐 효율성, 생산성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 신뢰성, 책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범과 또 제도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인프라 모델의 구축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이 모든 단계별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또 활기찬 AI 생태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AI 전략 4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인프라 중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GPU 같은 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및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의 현황과 또 과제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핵심 엔진인 이제 GPU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GPU가 지금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초고속 네트워크, 그다음에 대용량 고속 스토리지,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이 효율적인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또 고장 없이 안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초고대 또 AI 모델 학습의 추론에서 이제 GPU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GPU 같은 경우에 현재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약 한 2,000장 정도, 2,000개 또는 2,000장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민간까지 다 합하면 아마 한 10,000장 정도 있을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뭐 구글이나 또 메타 같은 빅테크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올해만 해도 한 10,000장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좀 GPU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이제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GPU의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체로 소브린 AI, 즉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운용하는 AI를 만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AI 인재 수급 현황과 좀 더불어서 이 AI 인재들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세계 각국이 지금 AI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만큼 이 AI 기술 개발 산업, 연관 산업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 한 뭐 10여 년 AI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AI를 전공한 인력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이들 AI 인재들이 다 국내에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또는 그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 등의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는 말씀, 즉 인재 유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이공계 인력이 나가는 나라이고, AI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AI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양성한 AI
인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AI를 연구한 또 공부한 인재들을 또 우리 국내로 불러들여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런 AI 인재들에게 좀 파격적인 그런 연봉이라든가 또는 그런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본적인 연봉이나 이런 문제 외에도 굉장히 AI에 대해서 뭐 다른 그 벤처 투자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자기네가 계획한 어떤 비전, 설정한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AI 벤처에 대한 투자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정말 빠른 속도로 또 따라잡고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대한민국의 AI 전망과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또 투자도 집중적으로 하고 의사결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는 우리가 좀 늦었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쫓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파운데이션과 모델, 즉 한국형 LLM 또는 소브린 AI를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얼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꼭 초거대 LLM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한국어라는 그 우리의 또 그 언어가 굉장히 또 뭐 한류를 통해서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만 이 AI 시대에서도 굉장히 이게 우리 한국어를 쓰는 또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린 건 특히 우리 이 AI 사용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향후에 AI로 인한 위험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이 AI 이용과 확산에 있어서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AI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글로벌 리더십도 좀 확보한다면 우리나라가 AI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